주식시장의 지수 상태를 한번 좀 분석을 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요 연말에도 12월 달이죠. 12월 달에도 분석을 해드리고 했는데 지수가 바로 안 간다. 얘는 좀 쉬었다 간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린 바가 있어요. 얘가 지금 S&P 500 지수예요. 자, 여러분들 미국 시장에는 그 우량주를 모아놓은 것이 S&P 500이라는 게 있죠. 우리나라는 뭐가 있어요? 코스피 200이라는 게 있잖아요. 코스닥 150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대표적인 대형주 대형주 시가총액을 대변하면서 또 우량주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그러한 종목들이 딱 포진되어 있는 애들이 S&P 500이에요. 예를 보면 다우지수는 이제 굴뚝주 중심으로 했는데 요즘에 이제 엔비디아도 포함되고 뭐 합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뭐 나스닥하고 비슷하게 가는 경향이 있지만 다우지수 이렇게 돼 있죠. 지금 다우지수는 보면은 12월 달부터 조정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미국 시장 보더라도 다 나스닥 지수만 보면은 나스닥 지수는 뭐 계속 좋다 이렇게 또 빠졌네 또 올라가네. 차트를 한 번씩은 좀 봐줘야 돼요. 지금 여기에 미국 시장의 기업들 실적이 나오고 있는데 실적이 이제 은행주 중심으로 스타팅을 끊고 있는데 실적들이 좋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 은행주는 조금 올라요. 근데 나머지가 별로 힘이 없어요. 특히 기술주들이 요즘에 그 등락이 좀 심하고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 변동성이 큰 자리에서는 주가가 바로 올라가지를 않아요.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 저점을 찍고 다시 올라가려면 반드시 변동성이 잦아들거나 변동성이 확대될 때는 아예 밑으로 쏟아버리든지 밑으로 쏟아버리거나 아니면 변동성이 점점 잦아든 다음에 주가가 움직이는 것이지 바로 움직이지 않는다고요. 그런 기본 골격을 조금 알고 있어야 돼요. 첫째.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요 흐름을 좀 봐야 되는데 미국의 CPI 지수가 좋게 나왔다 해가지고 갑자기 급등을 했어요. 급등을 했는데 그 하루 지났는데 바로 좀 주가 시가에 떠서 나와가지고 좀 비실하네? 이상하다 이거. 보면은 21선 맞고 저항 맞고 이제 떨어지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미국은 이제 그 전세라는 게 없어요. 월세입니다. 그래서 주택 가격의 부담이 좀 커요. 그래서 우리 물가에서 차지하는 주택 지수 비중도 상당히 큽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개인들이 그것을 일일이 잘 모르니까 유가는 꼭 볼 필요 있다 그랬죠. 유가를 볼 필요가 있다 그랬어요. 근데 유가가 지금 오르고 있어요, 빠지고 있어요? 유가가 이렇게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뭐 러시아 제재한다고 해가지고 바이든 정부에서 이제 그렇게 해놔서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유가가 다시 좀 어느덧 77불까지 올랐어요. 이게 60불 후반에 있다가 77불까지 올라 한 10% 올랐다고. 10% 오르면은 70달러에서 10불 오르면 엄청나게 오른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얘가 지금 CPI가 좋게 나와서 금리나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것이 있지만은 그 선행 지수들의 움직임들 그 구성 요소들을 잘 봤는데 유가가 이렇게 오른다면 1월달 그 물가지표가 예상치보다 낮게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거든. 그렇게 되면은 어때요? 금리나 기대심리가 또 꺾여가면서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주가는 바로 가지를 않는다. 어닝 시즌이 나오면 원래는 그 미국 기업들의 한 70% 정도가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대부분 또 요번에도 좋게 나와. 미국은 지들만 잘 살겠다고 다른 나라가 억압을 해가지고 지들 나라에다가 인플레이션 감축법 에 세금 공제 줄 테니까 여기다가 공장을 지어라. 공장 지으니까 공장에 노동자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로자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로자들 많이 채용을 하고 그래 실업률이 낮은 거죠. 그러니까 지들만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지껏 지금 잘 울고 먹은 거죠. 미국 시장이.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오른 거예요. 근데 달도 차면 기울고 조금 좀 쉬었다 갈 자리에서는 쉬었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하락 채널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일시적으로 요걸 조금
넘어가기도 하고 조금 밀리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있죠. 이거 뭐 똑같이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이러한 이제 그 밴드를 형성하면서 주가가 좀 진행이 된다고요. 지금 뭐 나스닥 선물도 올라 있고 나스닥도 올라,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 기본 골격이 그렇게 된다. 대신에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저렇게 되면 이제 투자하면 안 되겠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조정 구간이니까. 미국 시장은 일단은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그렇죠. 우리나라 시장도 그러면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조금은 받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이라 그랬잖아요. 그전에도 시황에서 미국 시장이 저렇게 돼도 작년에 워낙에 우리나라가 개차 반호해갖고 밀렸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나라는 조금 더 조정세가 적다. 그럼 미국 시장은 조정이 어디까지 언제까지 이어지냐, 이런 기간 조정이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좀 더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하나 보시면은 주식이라는 것이요, 지금 여기서 쭉 한번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저점 찍고 한 달, 두 달, 자, 한 달 오르고 쉬고, 한 달 오르고 쉬고, 한 달 오르고 쉬고, 한 달 올라가려다가 먼저 쉬었다가 그냥 올라갔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또 이게 한 달 오르고 쉰 거나 똑같대. 조금 주기가 짧아지죠. 왜냐면 가격 부담이 되니까 먼저 파는 애들이 꼭 생겨나는 거거든, 나중에 가면. 그러니까 이런 주기가 나오는 거거든.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개, 거의 뭐 네 개 반이, 네 개 반이면 얘가 조정을 받을 때 최소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는 조정을 받는 거라, 이게. 최소가. 그래서 요 지금 자리에서 보면 제가 볼 때는 1, 2개월, 최소 1개월에서 1.5일이니까 여기에 그 2월 그 트럼프 취임한 다음에 1월 20일 취임한 이후에도 조금 더 이 조정세가 이어질, 급격하게 뭐 갑자기 좋아지고 자빠지 그런 거 없다, 나는 이렇게 보고요. 자, 이게 그러면 이제 이게 하향 안정화될 때 이제 어떻게 되냐, 잘 봐봐요. 지금 다우지수를 한번 봐봐요. 이게 주가가 이제 쭉 올라간 다음에 지금 여기에 지금 122평이거든요. 대시의 고향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나스닥은 이제 엄청 쳐 올라갔잖아요. 나중에 보면은 이 자리까지 내려와가지고 요 근방에서 주로 수렴 과정을, 바닥을 이제 확인해가는 그런 일련의 절차들이 나올 거예요. 물론 이제 재수가 없을 경우에는 순간적으로 조금 더 밀릴 수도 있고 뭐 하죠. 그러나 대체적으로 이런 자리로 이제 하향 안정화가 된다고. 이렇게 쭉 상승했다가 이렇게 쭉 했다가 결국에 이제 이렇게 움직인다는 건데, 이렇게 했다가 여기서 이제 이런 절차를 분명히 거치게 돼 있다. 이 10중 8구는 그렇게 돼 있어. 주식의 원리는, 움직이는 원리예요. 이제 이렇게 푹 빠지는 것은 급작스러운 어떤 이슈가 나왔을 때. 근데 지금은 뭐 갑작스러운 이슈가 나올 가능성보다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주가는 많이 올랐어. 근데 트럼프 정부가 들어오면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다 보니까 팍 빠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찔끔찔끔, 이것을 소위 말해서 이슬비 장세라고 하는 거예요. 가랑비에 옷 젖는 거죠. 그런 자리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으로 이제 이것을 뚜껑을 열어가지고 우리나라 시장으로 와보면,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미국 시장은 이제 하락 채널로 조금 조정이 들어간다. 결국에는 이제 아까 그 12월 중순이니까 요 시기 비슷하죠. 요 정도 시기에서부터 조정이 들어갔다고, 미국 시장이. 그죠? 요쯤부터 해가지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격 메리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좀 없어진다, 이런 몽땅 빠졌기 때문에 그것을 일단 회복을 해준다. 회복을 해주되 주가가 바로 가지는 않는다. 가격 메리트를 회복한 다음에는 옆으로 긴다. 기는 과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 오를 때도 빠졌는데 혹시 빠져버리지 않겠느냐,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고 제가 판단을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업황적인 우리나라 증시를 이끄는 종목들의 그 흐름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 시가총액의 최상단에 있는 애들을 보면은 삼전, 하이닉스, 이 반도체죠.
그 다음에 2차 전지. 작년에 왜 이렇게 자빠졌느냐. 사실 2차 전지 영향이 엄청나게 컸어요. 2차 전지 영향이 제일 컸고요. 그 다음에 작년 가을부터 또 힘이 없었던 것은 반도체까지 가세가 돼서 그렇습니다. 여름 가을 가면서.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를 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금리 인하는 엄청나게 중요한 사실을 품고 있다는 거죠. 금리 인하는 경기가 침체돼서 이꼴로 가면은 이게 소비 침체를 해가지고 이 경제가 완전 이게 디플레이션, 즉 완전 침체기로 해가지고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먹고 살기 힘든 그런 구조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저성장, 저소비 이런 구조로 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사람들이 지갑을 다 닫아버리면 일본처럼 돈을 싸게 저리로 해가지고 거의 뭐 대출 이자 없이 갖다 써라 그래도 안 써버린다니까요. 사람이 그렇게 하면. 지금 우리나라도 영끌 해가지고 주식, 코인, 뭐 특히 코인 부동산 쪽에 뭐 했다가 한번 된통 당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금리를 낮춰도 막 안 살아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보면 항상 이 돌고 도는 인생이라 결국에는 금리 인하를 계속 해야 되잖아요. 일본같이 이제 특이한 케이스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은 경기가 다시 조금씩 살아나요. 근데 한번 뒤어버린 다음에는 크게 안 살아나. 그리고 살아나는 속도가 아주 더뎌요. 우리도 종목도 똑같잖아요. 한번 제가 이제 얘기를 하다가 뭐 잘 가던 종목 루닛이라든지 그 다음에 알테오제이라든지 이런 종목도 잘 가다가 뭐 악재가 하나 탁 터져버리니까 주가가 하다가 올라와도 그 다음에는 한참 기어요. 파산이 돼가지고 파산이 되면 상품성이 없잖아요. 딱 그 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영 끓였다가 다 죽어 자빠지고 그 다음에 MZ세대들은 또 해외 직접 투자를 많이 해버리잖아요. 코인에도 많이 넘어가고 뭐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좀 힘이 없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금리 인하를 기조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이 금리가 인하가 계속 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그래도 요 정도면 조금 더 여유 있는 사람들은 먼저 투자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물가 상승률도 안 되고 그러면 이제 투자를 그 근방에 오거나 그러면 이제 조금씩 투자해볼까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의 영향을 분명히 받는데 이게 지금 코스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뭐 이렇게 코스닥도 뭐 비슷하죠. 자 101. 근데 코스닥이 조금 더 세요. 그 다음에 코스피 이렇게 생겼죠. 코스피도 하이닉스 요즘에 바짝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비슷하게 가는 것 같지만 코스닥이 더 센 겁니다. 바닥에서 거래량을 봐봐요. 거래량이 이게 지금 코스닥이에요. 그 다음에 보여줄 거예요. 코스피야. 코스피는 이렇게 생겼죠. 그러니까 바닥에서 거래량이 코스닥이 더 많이 터지면서 움직이잖아요. 그것은 손바뀜이 좀 더 먼저 일어난 거예요. 코스닥이. 그러니까 코스닥이 우위를 가지는 시장이. 작년 같은 경우는 같이 빠져도 코스닥이 되게 안 좋았거든요. 근데 코스닥이 많이 빠지니까 거래 손바뀜이 나오고 조금 더 우위를. 원래도 1월 효과도 좀 있는 시장이고 1월달이 당분간 이제 그런 형태가 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하다 했습니다만은 이 반도체 뭐 하나하나씩 살펴보면 이제 나와요. 네, 그것을 좀 알려드릴 테니까 2차 전지 그 다음에 뭐 금융 이게 밸류 프로그램 그런 거 쓸데없는 거 그런 거 해가지고 주가만 왜곡시켜 놨는데 그런 것은 그런 거 보고 하는 거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워런 버핏 같은 경우는 자사주 매입할 거 있으면 투자를 해라 이거지. 회사가 더 잘 굴러가게끔 투자를 해라 그게. 자사주 매입 이런 것은 뭔 필요가 있냐고요. 그게 주주 환원 입장에서는 필요하지만은 별로 의미가 그걸로 해가지고 주가가 얼마나 움직여. 돈을 벌면 자동으로 주가는 올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 2차 전지 요걸 딱 살펴보면 장이 어떻게 되겠다 이런 가늠자가 나오는 거예요.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바이오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 이제 우리나라 시장은 자꾸 올라가려는 성향을 갖고 있죠. 미국 시장은 자꾸 조금씩 이제 하향 안정화되는 하향 안정화라 그랬습니다. 하향 안정화. 하향 안정화가 어떤 게 이렇게 쭉 상승하던 게 이제 눌림을 이렇게 쓱 받는 거죠. 이렇게. 여기에 뭐 같습니까? 소프트 랜딩, 연착륙. 주가도 연착륙을 하는 연착륙, 변동성을 점점 줄이면서 우리나라 시장은 몽땅 빠져가지고 이렇게 했다가 올라가려니까 미국 시장이 빠지네. 그러니까 얘는 좀 더 올라가야 되는데 미국 시장이 빠지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얘는 가격 조정을 받으면서 이렇게 연착륙. 얘는 가려고 해야 되는데 못 가고 미국 시장이 눈치 보면서 옆으로 끼는 그런 형태.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는 뭐가 생기냐면은 지수 관련주 갖고는 사실 별로 재미가 없어요. 지수가 크게 안 가는데 뭔 지수 관련주가 뭐 얼마나 뭐 세게 움직이겠어요. 그래서 이런 장은 테마장이 형성이 되는 거고, 테마장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 테마를 매매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재료주. 왜냐하면 지수가 안 갈 때 무슨 주도주가 있겠어요. 주도주라는 것은 지수를 견인해가는, 견인해가는 이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종목군을 주도주라고 그러는 것인데, 주도주가 지금 뭐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쪽에가 강하지 않는 거예요. 테마주는 그래도 꽤나 강하게 움직이고, 뭐 그런 형태가 이제 당분간은 계속, 아까 미국 시장 하향 안정화된다 그랬잖아요. 그 구간까지는 계속 이어지는, 그러다가 하향 안정화됐다가 얘가 이제 다시 올라칠 때, 그때 이제 지수 관련주가 여기 땅 하면서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때는 지수의 견인력이 딱 나오면서 주가가 움직이는 거예요. 뭐 시장은 이 정도로 제가 살펴보고 좀 종목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